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 낮춰준다, 법인세 낮춰준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버틴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돼서 기사 같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내리자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갔나, 전국 매물 일제히 감소.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 아실은 많이 보셨죠? 요거 아파트 실거래가 나오는 빅데이터 업체인데요. 서울의 경우 64,668건에서 63,889건으로 779건이 증발했다. 그러니까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법 개정안 발표 전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 종부세율을 전면 손질했다. 그래서 여기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께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해야 했던 사람들은 정부 발표로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신축 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주택은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확정난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처음으로 저도 예전에 많이 오해했던 부분인데 일단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량은 다르겠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3주택 이상자가 되게 수가 적어요. 이게 간단하게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국민 중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막 괴롭히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혜택을 줘요. 우리 청약시장 보세요. 20대가 불만하면 20대 비중 늘리고 40대가 불만하면 40대 비중 늘리고 어디서 불만이 나왔을 때 해당 집단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곧바로 반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6년, 7년을 봤을 때 단 한마디의 말도 듣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직구로 강속구로 계속 규제하고 때려댄 게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부자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부자가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말이 안 되죠? 부자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작으니까 그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다주택자도 그만큼 적어요. 다주택자가 다 부자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망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쨌건 퍼센테이지가 작기 때문에 애시당초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지금 7년 동안 기사에서 다주택자 하니까 되게 많은 줄 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 없고 한국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다주택자는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죠? 왜냐면 2020년도 이후로는 다주택자가 늘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취득세가 12.4%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늘지 못하고 예전에 이미 2020년도 전까지 2017, 18, 19, 20 4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섰기 때문에 증여를 했던 팔아버리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2020년도 이후로는 늘어나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동산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왜냐면 이분들이 영리하거나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남으려면 했어야 돼요. 규제가 정말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제 주변의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확정 아니라는 거. 종부세 내려가는 거 확정 아니라는 거. 법인세 내려가는 거 확정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국회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야당이 110석이 넘는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물건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보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물건이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 너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물건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비슷할 거예요. 물건이 여러분 지금 늘어나건 줄어들건 살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없다니까요. 거래가 이 정도로 없는 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정말 아마 전문가분들 중에 맞춘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맞춘 분 한 분도 없어요. 왜냐면 이 거래량을 처음 보거든요. 기사도 많이 뜨는데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갱신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포적인 이 심리도 있고 그리고
대출 문제도 있고 어쨌건 여러 가지 기타 여건 등등 지금 시장이 되게 기존에 없던 케이스 중에 하나죠.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너무 비싸고 어려운데 집은 필요한데 전세도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월세로 가고 있는 약간 희한한 시장? 역사적으로 잘 없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물 추이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종부세 내리자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간다란 기사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확정이 됐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애시당초 중요한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얼마에 가능한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동탄, 아니면 미사, 아니면 위례, 아니면 세종시, 아니면 대전에 있는 뭐 도안신도시, 요런 데 한번 가보세요.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청라나 송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뭐 검단 인근,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남양주의 별내, 갈매, 다산, 이쪽도 가보시고, 덕소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지금 요새 강동구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가격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건 전체 지역을 평균을 내야 되니까 얘네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락률이 거의 안 나오거나 막 나와봤자 0.01, 0.02가 나오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지역은 또 따로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전체를 합쳐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급이 있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공급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공급이 있는데 달라요. 첫 번째 공급은 신규 분양, 그러니까 준공, 신규 입주가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기존에 대량 입주가 있었거나 예전에 미분양이 나서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됐거나 아니면 입주한 다음에 여러분 입주하고 바로 못 파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분양권을 사서 준공을 했어요. 등기를 쳤는데 바로 못 팔아요. 일단 등기가 나와야 되고 2년을 보유를 해야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못 팔거든요. 결론적으로 매도 시점이 겹쳐요. 전세 시점도 겹쳐요. 즉 예전에 그래서 저 분양권 받으면은 잔금 제일 늦게 내고 전세 제일 마지막에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 차이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입주 한꺼번에 했던 아파트가 많은 도시 그런 곳은 매도할 수 있는 매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저렴한 매물, 거래 가능한 매물들이 있는데 어쨌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는 그나마 조금 있기 때문에 저렴한 매물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매물이 몇 개가 있냐보다 이 안에 정말 싸게 저렴하게 팔아도 되는 사람, 싸게 팔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도시에 그나마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 딱 쉽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정부가 또 부자들한테 혜택 주니까 다주택자가 버티는구나. 일단 그렇게 많지도 않고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증여할 사람은 다 증여했고 지금도 슬슬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다주택자 여러분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왜 그럴까요? 세가 껴져 있잖아요. 요새 전세 껴져 있는 집을 누가 사요? 진짜 싸지 않고서는. 그렇게 아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싸다라고 생각 드는 정도? 그런 거 아니고선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앞으로의 추이가 다주택자들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시기상조예요. 일단은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걸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액션을 거의 다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 혜택 때문에 집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저도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방법을 제외하고서는 다주택자로 가는 거 반대예요. 여기서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다주택자로 가는 거 전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어떤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월세를 계약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지 지금 이렇게 비싼 세금과 이렇게 없는 그러니까 거래량 안에서 뭔가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주택자로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다주택자이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하는 마음에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 법 통과 안 됐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 지금 야당 민주당 이거 싫어해요. 이거 부자 감세 아니면 뭐
서민들에게 갈 혜택을 뺏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매물 뭐 이 개수가 바뀌는 거 저는 이익 영향인지 확인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팩트겠죠. 하지만 저는 시장에 나가봤을 때 분위기 똑같이 안 좋고 큰 변화가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